반갑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4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금융투자 쪽에서도 마지막에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양상,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겠죠.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즉 상승세가 보여지는 상승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오늘 수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가 매도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 왜냐면 연기금들도 대형주들을 위주로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시장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워낙 압도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요, 현대차가 또 마지막에 장 막판 거의 마지막 들어가서요 5%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있었던 변동성을 그냥 모두 다 날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이 정도면은 나 계속 달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차트상에서 보시면 일단 현대차 차트를 먼저 좀 볼게요. 장중에는 분명히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빵 하고 튀었는데 이게 분봉상 포지션을 보게 되시면은요, 2시 넘어서 2시 40분경부터 갑자기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누구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막판에 땡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개인들 물량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개인들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매매 포인트를 잘 짚어요. 그리고 개인들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대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매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도에서 밀릴 만한 그런 포인트도 아니죠. 매도가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더 사주겠어. 이런 식의 어떤 포지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떤 주가 상승률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절반을 팔고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수익률을 치다 보면 78%,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8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시장이 이렇게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97%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 추가적으로 비슷하게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레버리지 쪽에서 100%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워낙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 또 자동차 섹터, 이런 대형주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세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면 이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2400포인트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418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데 장중에는 2429포인트. 지금 이런 정도라면은 요즘 같은 추세의 어떤 상승으로 본다라면 한 2, 3일만 또 상승하게 되면 주말 정도 또는 다음 주 초반에는 2500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때가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조정의 리스크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가는 동안은 그냥 냅둬 보자, 이런 식의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단박에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과정들이 천천히 벌어지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요, 급격하게 벌어지게 되면 급격한 조정이 또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시장은 지금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오시면서 천천히 포트폴리오 메꿔 나가시고 끌고 나가시고 이렇게 돈을 벌어 나가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덕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의 포인트는 조금 우하향으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코스피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줘가지고 시장을 말아먹는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동안 주도주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든 아니면 손절 매도의 관점이든 갈아타기의 관점이든지 간에 일단은 매도가 진행됐다는
부분들, 그 내용들이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패턴들을 이어받은 코스피 지수는 또 자기 혼자서 독주할 수만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를 타고서 움직여야지 딱 정해놓으시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수급 동향을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오늘 기관들 1,500억 외국인들 1,500억 순매수고요. 기관 쪽에서 394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보시면은 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쪽이 이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이거든요. 투신 쪽 매도는 개인들의 매도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 물량들을 빼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 그런 모습으로만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금융투자 쪽인데요. 연기금은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밀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네, 삐졌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 쪽에서는 일단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는다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투신, 그 다음에 이 대형주들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지지선대에 형성될 수 있는 그 연기금들의 매매가 또 멈췄다는 거. 뭐 반대로 생각하면 매도가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수급 동향으로만 봐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돌아온 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들어왔나요? 어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매를 보시면 어제 8월 10일날 순매도, 7일날 순매도, 그 다음에 6일날 순매수였는데 5일, 4일, 3일, 그 다음에 7월 31일까지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 합치게 되면은 뭐 비슷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장 막판까지 꾸준하게 올려줬다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금융투자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잘 확장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융투자도 없고 외국인도 없었다라면 증시는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금융투자 쪽이 도대체 막판에 뭘 그렇게 많이 산 거야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레버리지를 많이 샀네요. 네. 뭐 지금 보면 다 레버리지 쪽입니다. 시장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베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갖고 들어오게 되면 조금 위험하긴 하던데, 시간차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서 네, 잘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그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것은요, 또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네, 주말장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기를 앞두고서 이런 변수들을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공격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을 당장 반응하지 않고 조금 지켜봤다가 대응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뭘 팔았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많이 올라간 주식들 위주로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욕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게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을 갖다 던지면서 다른 것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는 거, 이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매수한 종목들이 있겠죠. 약간의 갈아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갔다라면 오늘 금융주들 나쁘지 않았어요. 금융주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있는 그런 기업들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을 거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역시 현대차, 삼성 SDI 순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까지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멈춘다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멈추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너희들이 팔 거면 내가 다 사줄게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포지션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더 해준다는 것은 일단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만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느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 쪽으로 본다면 현대차라든지 역시 마찬가지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기관의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군들을 개인들이 다 흡수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5일선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뭐 당장 결론 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종목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을 할 때 분할 매수, 분할 접근, 그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마감 시간까지 다 이야기 해드렸는데, 뭐, 평이하죠? 크게 나쁜 거 없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또 대형주 위주로 집중되고 있는 그런 매수세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팁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이 좋게 흘러간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죠. 어쨌건 내가 산 주식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